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의 입으로 사실을 인정했을 때라는 걸요.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서러움이었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부정되는 순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함께 첫 집에 들어서던 그때 매일 행복을 다짐하던 수많은 약속들이 머릿속을 두드려댔죠. 지금 당신 그 말 후회 절대로 안 해? 후회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눌렀죠. 그 여자 생각도 당신이랑 같아? 아마도. 남편은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지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운명이야. 그 사람 날 기다려줬고 나도 보답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꼭 내 앞에서 해야겠어? 운명? 운명이라는 말을 1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이나 나나 불행했잖아.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고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랑 살고 있었던 게 그렇게 불행했니? 미안. 당신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래, 그럴지도. 한때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이 참 싫었어요. 슬프고 행복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든 현재의 감정들을 깡그리 부정하는 말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어른들의 그 말이 너무 가볍게만 들렸죠. 하지만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서는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당장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잊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아지고 한때는 둘도 없을 것 같은 친구였지만 전화번호도 모르게 되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미워 죽겠는 사람과 웃으면서 볼 수 있듯이 떠난 사람도 변한 사람도 탓하거나 붙잡지 않게 되더군요. 마치 짧은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30대 후반의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 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아니, 결혼 전부터 저희는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죠. 요즘은 그걸 딩크족이라고 하더군요. 딩크족이란 아이가 아닌 오로지 자신들에게 집중하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어요. 일단 전 이혼 가정에서 자랐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혼 위기를 겪고 있던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낳아서 결혼 생활을 연장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다 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위태로운 젊은 부부의 결혼에서 저라는 존재는 튼튼한 연장선이 되어주진 못했어요. 결국 제 나이 10살, 부모님의 이혼과 동시에 그 누구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짐짝이 되었습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양육권으로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였죠. 차라리 양육비를 줄 테니 데려가라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저를 거부했습니다. 난 몰라. 난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갈 생각도 없어. 그럼 애는 고아원에 맡길까? 그래야 속이 편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무슨 여자가 모성애가 없어. 다른 여자들은 자기 애만은 달라고 사정을 한다던데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갈 생각도 없다는 말을 애 앞에서 해? 야, 애는 혼자 낳니? 내가 낳자고 했어? 당신이 낳자고 했잖아. 그리고 여자인 내가 애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돈? 웃기시네.
남자가 벌어온 돈이나 쓰면서 언제부터? 아, 혹시 지난번에 그 남자 만나려고? 남자가 애는 싫대. 새 출발하려니까 애가 걸리적거려서 그래? 그러는 당신은 남자 이혼은 흠 아니라면서 그러더니 애가 딸리면 흠이 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은 네가 없는 거지. 너 그 남자한테 애 있다고 말도 안 했지? 진짜 소름 끼치고 끔찍해.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한다고? 그 남자가 난 너무 불쌍해. 나처럼 속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야,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는 안 불쌍하니? 양심이 있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흠과 짐작. 한 젊은 부부의 아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자기 딸의 나이가 10살인지 12살인지 묻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제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당연하죠. 거기다가 남편은 어린 시절에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기에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야, 넌 왜 간장을 안 먹어? 짜서? 기억해? 예전에 너한테 어릴 때 내가 학대당했다고 말했었지.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날 하루 종일 굶겼거든. 그때가 6살인가 7살이었어. 아빠는 덤프트럭 기사였으니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엄마는 매일 술 마시러 나갔어.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들어와서 내 앞에 밥이랑 김치만 던져줬지. 그렇게나 어린데 진짜 미쳤지 미쳤어. 그런데 간장은 무슨 상관이야? 한 번은 내가 국이 없냐고 물었어. 근데 엄마가 간장을 내 밥에 부었지. 억지로 먹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김치 없이 간장이랑 밥만 줬어. 그래, 다 좋아. 하나만 묻자. 그게 국간장이야, 진간장이야? 뭐? 야, 너 미쳤냐? 나 되게 진지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생각해봐. 그게 국간장이면 넌 진간장에 도전할 수 있어. 그럼 네 트라우마의 절반은 극복하는 거지. 어때? 도전? 미친. 야, 저리 가. 너랑은 절교야. 진짜 또 삐지기야? 너 나 말고 친구 없잖아. 나 친구 있거든. 진짜 엄청 친한 친구 있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그 친구. 유학 갔다며.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유일한 친구 맞잖아. 맞지? 그지? 차라리 네가 유학을 갔어야 했는데. 우린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거의 없었어요. 덤덤하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모습에 장난을 쳤지만 그 사람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꼭 맞지는 않지만 어딘지 비슷한 형태인 한 세트의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가까워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같은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는 차차 연인으로 발전했죠. 결혼은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네가 매번 말하던 그 친구는 결혼식에 온대? 누구? 준호? 준호야 백수라서. 아니, 준호 말고 그 어릴 때부터 알던 여자 말이야. 뭐 일단 말은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고 하네. 진짜 친한 거 맞지? 상상 친구 그런 거 아니지?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올 거야. 꼭 올 거야. 결혼식 날이 되어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남편을 보았을 때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우위에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그 친구가 저희 결혼식에 왔을 때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로 정의 내리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매력적이었거든요. 대충 풀어넘긴 부스스한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닿아 있고 얼굴은 인형처럼 작았죠. 그 작은 얼굴에 콕콕 박힌 동그란 눈과 버선 끝처럼 올라간 작지만 또렷한 코, 그리고 시원한 인매와 도톰한 입술, 긴 팔과 다리는 모델 같아서 군데군데 찢어진 모양이 난 티셔츠와 긴 코트 차림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미의 기준인 휘인 피부도 아니었죠. 오히려 구릿빛에 가까웠고 주근깨가 코와 눈 밑에 오밀조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와 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였어요. 반가움에 입을 크게 벌린 남편을 두고 제게로 성큼성큼 걸어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상상했던 것처럼 예쁘시네요. 라고 하며 악수를 청할 때 풍겼던 향수 냄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욕 많이 하던가요? 급하게 온다고 드레스 코드가 좀 그렇죠. 특히나 여자치고는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는 제가 남자였어도 반할 정도였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니, 여자인 저 역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게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호주로 돌아갔기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죠. 후회했던 건 있었습니다. 옷은 둘째치더라도 향수 못 쓰는지라도 물어볼걸.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남편과 저보다 더 친한 친구 사이였어도 어쨌든 곁에 있는 건 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긴장해야겠다는 말을 흘려 들었습니다. 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니? 다 의심해봐야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남녀 친구 충분히 인정해. 다만 동성 친구보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한다는 거고. 1년, 3년? 아니, 10년 정도로 친구라고 하면 좀 웃기지? 35년이면 충분히 많이 들인 거 아니야? 그럼 인정해야지. 그래도 넌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도 그 여자 멋지다고 난리였잖아. 너희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감이 안 오는 거 아니야? 긴장 좀 해. 확실히 예쁜 것도 있는데 좀 멋지긴 했어. 야, 네가 인정을 하면 어떡해.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는 애초에 호감부터 시작해. 너도 알잖아. 더구나 너희 둘도 친구에서 부부까지 된 거 아니야? 전 친구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올렸죠. 친구야, 미안하지만 난 내 남편을 처음부터 남자로 봤단다. 호시탐탐 노렸지. 그리고 친구부터 차근차근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도 뭐라고 못해. 나도 성별이 남자인 친구들 있잖아. 야, 그게 그거랑 같니? 엄청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인 친구는 없잖아. 그야 그렇지.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녀석들이긴 해. 어쨌든 너도 너무 믿지 말라고. 결혼식장은 네가 주인공인데 네 남편이 그 여자 얼마나 챙기고 싸고 돌았는데 난 눈이 돌겠더라니까. 저도 결혼식 날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거의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유난스럽게 굴었죠. 심지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할 때는 제 옆에서 사라져서 그 친구에게 딱 붙어서 긴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싸움까지 가지 않은 건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배려해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그 친구의 대화 내용만 들으면 거의 동성 친구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다정하고 예의 있게 굴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친구가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털털한 성격이 꼭 제 마음에 들었어요. 더구나 저희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슷한 가치관 덕에 우리는 때로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생활할 수 있었죠.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게 저희의 소박한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야구 시즌에는 주말에 야구장에 가기도 했죠. 깔끔한 성격 탓에 청소 문제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가족들에게 신경 써줄 필요도 없었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줄 시댁도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무난하게 20년, 40년 후에도 서로의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바로 작년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이 넋이 빠진 것처럼 제게 소식을 알리더군요. 뭐? 그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온대. 들어온대. 남편은 흥분한 상태로 거실을 휘저으며 웃음을 흘렸죠. 내가 그렇게 오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근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대? 그야 모르지. 외국에 사는 게 지겨워졌나? 뭐 어쨌든 이제부터 바빠질 거야. 집도 그렇고 자가격리 때문에 도울 부분도 있을 거고. 에? 그걸 왜 당신이 도와? 가족들은? 아, 몰랐어? 부모님이 호주에 계셔. 여기 아는 사람은 나뿐이고. 자가격리? 그렇지. 외국에서 오는 거면 해야지. 순간 덜컹 하더군요. 남편의 성격상 우리 집에서 머물자고 할 것 같았어요. 혹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건가? 방이 없잖아. 괜찮을까? 무슨 소리야? 불편하게 우리 집에 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눈치가 없진 않구나 싶었죠. 그래? 그렇다면 뭐. 집 알아보고 있어. 우리 집 근처에 살게 하려고. 그래야 내가 돕기도 편하고 오고 가기 편하지. 망할 남편. 전 이를 부득 갈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바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 옆동으로 집을 알아봤더군요. 심지어 저를 그 집으로 끌고 가서 페인트 칠까지 시켰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콧노래까지 부르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있었을 그 친구가 남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갔죠. 그녀와 만나게 된 건 남편이 5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굶주린 배를 잡고 집 앞 놀이터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빵을 내밀었다고 했죠. 그녀는 빵을 한 입 무는 순간 울음이 터진 어린 남편을 오랜 시간 달래주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 단순한 호의가 어린 아이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나 허리 아파서 죽겠어. 그냥 대충 좀 하자. 거기 제대로 안 발렸잖아. 얼룩진다고. 꼼꼼하게 해. 사포질을 미리 잘 해놔야 한다니까. 봐봐.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지? 여긴 화장실 문이니까 내가 미리 젯소 바르라고 했잖아. 아니다. 한국은 습기가 많으니까 전체 다 바르는 게 좋겠네. 네 얼굴에 젯소 발라줄까? 갑자기? 눈에 습기 차게 해줄까? 이런 뜻이다. 에이, 알았으니까 이왕 해주는 거 좋게 하자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주먹을 쥐냐? 얼른 얼굴 풀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야,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냥 사람을 시키든지. 정성이지. 내 평생의 은인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평생의 은인. 남편은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서운하거나 신경 쓰인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도배며 장판이며 싹 다 갈고 가구까지 꼼꼼하게 골랐죠. 물론 돈은 그 친구가 다 지불했고요. 전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처럼 남편의 고집에 못 이겨 그릇을 고르고 함께 가전제품을 골라야 했죠. 제가 싫다는 티를 내면 불운한 자신의 과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반강제로 참여시켰어요. 솔직히 그냥 친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죠. 특히나 줄자를 들고 다니며 정확한 치수까지 수첩에 적는 꼴을 볼 때마다 명치에 주먹을 날리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준비가 끝나고 공항에 데리러 가던 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까지 쉬면서 전장으로 나가는 비장한 장수의 표정을 지었을 때는 실제로 한 대 때렸죠. 제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거의 16일 정도가 경과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어떤진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격리를 해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그녀는 짜증날 정도로 여전히 예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고 화장을 떡칠한 저와는 정반대였죠. 수수한 옷차림과 민낯의 얼굴로 저를 반갑게 안아주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던 만남은 의외로 순조로웠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할 때 센스가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과하지 않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도 위트가 있었죠. 우린 식사를 끝내고 커피를 사들고 나와
공원 벤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결혼은 하지 않으세요? 무슨 그런 걸 물어. 실례야. 그런가? 죄송해요. 아, 아니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한 번 했어요. 그럼 이혼? 그녀가 씩 웃었죠. 네, 이혼을 왜 했는지 제일 궁금하시죠?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전 대답 대신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더군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죠. 조건도 맞고 타이밍도 맞아서 한 결혼이었거든요. 싸운 적도 없었고요. 제가 나빴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달까? 약간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겨우겨우 이어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기로 결심한 거고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걸 알았고 행복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렇죠. 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요. 누구? 내가 모르는 친구가 있어? 한국에? 너도 아는 친구일 거야. 언젠가는 소개해줄게. 잘 되면. 누군데? 이름 정도라도 말해주지. 비밀이야. 제법 쌀쌀한 날씨 탓인지 저는 그때 남편의 귓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봤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묘한 여운이 남는 그녀의 고백은 곁에 있는 저 역시도 설렐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여자의 감? 이런 부분에서 친구들은 제게 늘 둔감하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실제로도 전 그런 게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갑작스럽게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대체 뭘, 어떻게, 막막했습니다. 만약에 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에서도 저는 수없이 그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집착이 시작되었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쉬어도 된다니까. 아니, 나도 당신 친구 만나고 싶어. 그러고 싶어. 그리고 난 초대받아서 가는 거야. 연락도 내가 한 거 아니고. 야, 솔직히. 솔직히 뭐? 그렇잖아. 친구끼리 보는 건데 계속 같이 가냐? 전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당신 친구 아니야? 그 사람이랑 떨어진 기간 생각하면 솔직히 당신이랑 내가 가장 오래된 친구 아니냐고. 그리고 막말로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 꼭 둘이 만나야 돼? 혹시 말이야. 당신 질투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질투라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요즘 당신 하는 거 보면 술자리에도 쫓아오고 점심시간에 반차까지 쓰면서 와서 밥 먹고 아무리 내 친구가 당신한테 나오라고 한다고 했지만 적당히 눈치껏 몰라? 에휴, 그걸 내가 꼭 말로 설명을 해야겠냐?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거의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한 번은 둘만 이야기할 시간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서러웠죠. 전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약간 달래는 것 같더니 약속 시간이 되었다고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갔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때 확실하게 들었어요. 이미 남편은 그 여자를 친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보통의 친구라면 자신의 아내가 우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가진 않을 테니까요. 불현듯 이혼이라는 카드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아는 누구, 연예인 누군가의 이혼에 대해서 떠들면서 늘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전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바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제 상황이 되니 비참하게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비굴하면서도 치사해지고 있었죠. 둘이 행복하면 어쩌지? 이혼하자고 하는 동시에 좋다고 하면 어쩌지? 전 침대에 엎드려서 쏟아지는 눈물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았고 남편을 생각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인정하는 게 비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전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 시절, 마흔이 다 된 여자들에 대한 그 사람의 가차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눈에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치장하며 매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여자이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 전 그때 그 사람과 함께 희죽거리면서 웃었죠. 절대로 우리는 그 나이가 되지 않을 것처럼. 더구나 전 예쁘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예뻤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얼굴에 걸맞는 예쁜 몸매도 가지고 있었죠.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와 웃을 때 찌그러지는 작은 보조개까지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 유부남이라는 이유가 그녀에게 있어 사랑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자유분방하고 쿨한 여자. 만약에 그런 여자가 함께 떠나자고 한다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절 버릴 것만 같았죠. 제가 남자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거울 속의 저는 남편에게 미련을 남기지 못할 것 같았죠.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하고 있는 제 귀에 띠띠띠띠 하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잠에 든 척했죠. 하지만 제 코끝에 느껴진 건 알싸하고 푸른 장미향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 이마 위로 손길이 느껴졌어요. 가늘고 차가운 그녀의 손이었죠. 괜찮다니까. 아이, 뭘 이렇게 와. 자는 것 같은데. 그런가? 깨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가자. 나가서 말해. 그럼 일단 죽은 끓여두고 쪽지라도 써서 두고